안녕하세요. 엑셀2 파이썬 김판다입니다. 오늘은 판다스로 크롤링을 한번 해볼게요. 크롤링은 웹페이지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스킬입니다.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크롤링 많이 하시는데 이거 아주 간단한 코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판다스는 정말 간단하게 10초 만에 크롤링이 됩니다. 물론 제한 조건이 있어요. 표 데이터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표 데이터만 크롤링 하는 거라면 판다스가 정말 쉽게 크롤링을 해줍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해볼게요. 크롤링할 페이지는 링크를 드릴 건데 여러분이 강의를 보실 때는 링크 주소가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에서 눌러서 찾아가겠습니다. 링크 주소도 더보기 누르면 아래에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여기 뉴스를 누르시고요. 스포츠, 야구, 그리고 여기서 기록을 눌러볼게요. 야구 기록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KBO의 리그 기록과 순위가 나오죠? 팀 순위도 있고 주요 부분 선두도 있고 투수 순위도 있고 타자 순위도 있습니다. 판다스는 아까 말씀드렸듯 웹페이지에 있는 표 데이터를 크롤링을 매우 손쉽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팀 순위의 표가 있죠? 요걸 한번 크롤링을 해볼게요.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복사할게요. 여러분께는 이 주소를 링크로 드릴 겁니다. 자, 복사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오늘 작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실습은 우측에 있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해볼 거예요. 먼저 1번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크롤링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주소를 따왔죠? read.htm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작업에 앞서서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임포트부터 해야 됩니다.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에러가 안 뜨고 여기 숫자가 올라갔으면 실행이 된 겁니다. 판다스에 임포트가 된 거예요. 셀 추가하고요. 말씀드렸듯 read.html 함수를 써볼게요. 판다스 함수는 pd로 시작합니다. pd.read_html 하시고요. 괄호 열고 다운표 열고 아까의 주소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아까 있던 표 데이터가 크롤링이 되긴 됐는데 다른 이상한 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도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read.html로 판다스에서 해당 웹페이지를 부르면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표 형태의 자료를 데이터 프레임 불러서 리스트로 담아주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 담겨 있어서 데이터 프레임 모양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표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표죠. 그럼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표가 되겠네요. 리스트에서 원소를 가져오는 방법은 인덱싱이죠. 대괄호를 열고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크롤링이 된 거예요. 정말 10초 만에 크롤링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크니까 축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축소했어요. 여기 보시면 순위가 있고 팀이 있고 각 팀마다 어떤 전적을 거뒀는지에 대한 표 데이터가 불러진 거예요. 네이버에서 실제 표 데이터가 어땠는지를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간단한 코드로 정확하게 표 데이터만 클로닝이 된 겁니다. 판다스로 클로닝하면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고요. 다루기 위해서는 판다스를 알면 매우 편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엄청 다루기 편리한 자료형이거든요. 판다스만 알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필요한 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다만 판다스를 모르실 경우에는 이걸 딕셔너리나 이런 다른 자료형 형태로 바꿔서 쓰셔야 되겠죠. 이후 작업은 판다스로 해볼 생각입니다. 1번 웹페이지에서 read.html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크롤링하는 1번 과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2번 여러 개의 웹페이지에서 1번을 반복해서 합칠게요. 크롤링은 보통 한 개의 페이지만 크롤링하지 않거든요. 다수의 웹페이지를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크롤링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반복하면 바로 포문입니다. 포문으로 반복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합쳐서 쓴다는 거죠.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합친 함수는 콘캐트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사이트로 돌아오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에 해당하는 성적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주소를 보시면 하나 넘길 때마다 이 앞에 부분 주소는 같고 이 마지막에 숫자만 바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숫자 부분만 바꾸는 것으로 저희는 여러 개의 웹페이지에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위를 연도별로 다 뽑아올 수도 있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카피를 하시고요. 자, 다운표 열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 2021 이 부분은 가변적인 부분이죠. 페이지마다 달라지는 부분이요. 이 부분 빼고 안 변하는 부분만 변수를 지정할게요. 이걸 url이라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yea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2021년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 더하기 year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나의 주소로 출력이 되고 이 이어만 바꿔주면 이 전체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럼 셀 하나를 추가를 하시고요. 아까와 똑같이 pd.read _html 하시고요. 괄호 열고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주소가 되는 거죠. url 더하기 -er 하시고요. 여기서 첫 번째를 인덱싱을 해야 됐었죠. 데이터 프레임이 리스트로 묶어서 나오니까 첫 번째를 인덱싱 해야 됐었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포문으로 바꿔서 반복시킬 거예요. 포문을 바꿀 때는 제일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반복할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를 반복해 볼게요. 리스트를 만들게요. 만들 리스트는 years라고 하시고요. 2015년부터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주시고요. 실행하시고요.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로 포문을 만들게요. for I in years 하시고요. 들여쓰기 하시고요. 여기 2021 하나가 들어간 부분을 i로 바꾸면 이게 반복문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i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반복문이 되는데 저희는 이 반복문으로 바로 콘캐트로 합친다 그랬죠. 반복문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 프레임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바로바로 합칠 겁니다. 바꿀 때 쓸 함수는 콘캐트고요. 포문으로 콘캐트로 줄줄이 사탕을 할 거면 제일 먼저 빈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해야 된다 그랬죠. 라는 빈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할게요. pd. 대문자 d하고 데이터하고 탭하면 자동 완성되고요. 이 괄호 열고 리스트를 빈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이러면 이 df는 빈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문에서 만들어진 수행문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 프레임을 df1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 df1과 df를 합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df에 넣어주시면 포문이 돌아가는 동안 생기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이 df에 차곡차곡 붙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합치는 건 콘캐트죠. pd.concat 하시고 괄호 열고 리스트 여시고 df와 df1을 합칠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df에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df를 실행하시면 시즌마다 10개 팀의 순위인 10줄짜리 데이터가 7시즌에 걸쳐서 모두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합쳐진 건 좋은데 시즌의 구분이 없죠. 시즌을 구분할 데이터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포문에 넣어줄게요. 여기 합치기 전에 df1에 연도라는 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i를 넣어주면, 왜냐면 i가 지금 각 연도가 되니까요. i를 넣어주면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아까의 데이터에서 시즌마다의 연도가 이렇게 추가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어즈를 만들 때 하나하나 다 쳐서 만들었죠? 왜냐면 7시즌밖에 안 되니까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만 100개씩 포문으로 크롤링 한다 이러면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도 코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2015부터 2021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편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레인지거든요. 레인지로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레인지에 괄호 열고 2015부터 2022까지 이렇게 하면 2015부터 2021까지의 숫자형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문자형 리스트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포문을 바꿀 겁니다. 이거는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파이썬에서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쓰면 숫자가 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도 i가 있으니까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i가 이제 숫자니까요.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리스트도 간편한 레인지 형태로 바꾸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가 있고 만약 메이저리그처럼 역사가 100년이어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번 과정이 끝난 겁니다. 그럼 3번. 이번의 결과물인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피벗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피벗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함수는 위에 띄워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보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들 대략적인 표 모양도 여기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values로는 순위가 들어갔죠. 각 팀이 연도별 몇 등을 했느냐. 순위열을 쓰면 되겠네요. 인덱스로는 연도가 들어가 있죠. 연도열을 쓰면 됩니다. 컬럼즈에는 팀 이름이 있죠. 팀을 쓰면 되겠네요. 바로 쓸게요. df에 .pivot 하시고요. 열고 values 이꼴 순위, 인덱스 이꼴 연도, 컬럼즈 이꼴 팀.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연도별 팀 순위가 나오긴 나왔는데 보시면 KT 창단 연도부터 일부러 자른 건데 2015부터 2017까지는 결과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표를 만들 때 어딘가에서는 소문자로 쓰고 어딘가에서는 대문자로 썼네요. 그리고 넥센은 팀명이 바뀌어서 키움이 됐고요. SK도 팀명이 바뀌어서 SSG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꿔줄게요. 리플레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코드는 제가 남겨둘게요.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한 결과를 df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실행을 시키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10개의 팀이 남은 겁니다. 먼저 롯데 한번 볼까요? 8837-1078이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 한번 볼까요? 6783-91010. 롯데랑 하나는 다음 시즌은 잘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연도별로 각 순위에 해당하는 팀을 피봇해서 만들어 볼게요. 제가 피봇 테이블을 안 만들고 피봇으로 이 표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칸이 무조건 하나만 들어갈 때는 피봇이라는 함수로 밸류즈에 문자열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 한 시즌에 해당 순위는 한 팀뿐이니까 피봇을 써서 이렇게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밸류즈는 팀이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연도네요. 컬럼즈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df.pivot 하시고요. 괄호 여시고 밸류즈는 팀, 인덱스는 연도, 컬럼즈는 순위.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각 시즌별로 1등부터 10위까지의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크롤링에서 모은 데이터로 다각도로 피봇 테이블을 만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코드를 모아볼게요. 전체 코드를 모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를 했고요.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기 위해서 공통인 URL 부분을 URL이라는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폼을 돌릴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담을 빈 데이터 프레임을 df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레인지 함수를 써서 2015부터 2021까지를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이때는 숫자로 담깁니다. 그래서 i로 쓸 때는 문자가 필요하면 스트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트링으로 바뀐 결과물과 위 URL을 합치면 하나의 웹페이지 주소가 돼서 리드 HTML로 그 웹페이지 주소를 읽으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치만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인덱싱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df1이라는 변수를 지정하시고 df1에 연도 항목이 따로 데이터로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i의 문자형이 또 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df1과 최초 선언한 df를 콘캐트를 해서 이어준 다음에 그걸 다시 df에 넣어주면 이 포문을 거치는 동안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이 df에 콘캐트가 돼서 합쳐진다 그랬죠. 그 결과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팀명이 바뀐 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줬고요. 그 전에 팀명으로 있었던 결과를 현재 팀명으로 볼 수 있도록 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강의를 안 했으니까 코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피벗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판다스로 웹페이지에 있는 표 데이터를 긁어오는 건 정말 빠르고 쉽습니다. 다만 판다스를 모르면 그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지는 않으십니다. 판다스로 표 데이터를 크롤링하면 판다스로 다루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판다스를 배우시기만 하면 웹페이지에 있는 표 데이터는 엄청 쉽게 저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코드 보시면 알겠지만 크롤링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코드 엄청 간단하고 간편한 겁니다.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크롤링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거는 매우 간편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판다스 강의를 하고 있고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또 다른 판다스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